해보면 5분 컷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가정 수입과 지출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한다. 국가 수입과 지출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를 작성한다. 이 통계에 대해서 나올 텐데, 국제 수지표라는 통계가 하나 나왔지. 특정 기간, 통상 1년 동안 한 국가 거주자와 비거주 간의 상품, 서비스,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해서 기록한 통계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대외 거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이 기준을 개정하기도 한다. 각 국가는 국제통화기금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이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경상수지, 두 번째 자본수지, 세 번째 금융계정. 여기서 금융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다 이런 얘기지. 경상수지는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금액이 경상수지가 되는 거지. 자본수지는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한 것이고, 금융계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계정에서 자산, 부채 이게 있는데,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그럼 자산이란 무엇이냐?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 투자한 금액. 그래서 순자산 증가액은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주면 되겠지. 부채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이다. 그래서 순부채의 증가액은 부채의 증가액 빼기 감소액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금융계정이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 국제수지표. 이제 국제수지표가 나왔는데, 기초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 실수,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생기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는 빼기 금융계정 순자산은 항상 0값이 되도록 만들어진 표이다. 통계표이다. 그치?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는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무조건 외국인은 아니야.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데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개인의 경우 그리고 기업의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 개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있다고 보는 거지. 본국의 거주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개인인 경우에 1년 미만 동안 해외, 미국에 가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본국의 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비거주자, 해외에서, 미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지. 기업의 경우에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설립도 되고 법적으로 등기로 되면 법인격을 획득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 그 설립된 국가, 법인격을 취득한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가 되는 거지.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현지법인, 그럼 B국의 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실질적인 경영권 A국에 있다 하더라도 A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어떤 법인이 B국에 설립 등기된 현지법인, 얘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야.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진 않았어. 그래서 바로 파구에 판매를 한 경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한 거잖아.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하면 아까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품의 수출입에 해당이 되는 거지. 한 국가가 1년 동안에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나라 전체의 대외 지급 능력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국제투자대조표라는 것을 만드는데, 연말 시점에 해. 그치?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모든 것을 연말 시점에 작성을 하는 거야. 순대외 금융자산의 잔액이 있어. 순대외 금융자산의 잔액. 대외 금융자산 여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순자산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나라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된다. 얼마를 빌려가는 얘네들은 갚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지. 반대로 금융 자산이 요만한데 금융 부채는 요따만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빼기 관계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금융 자산의 잔액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그럼 지급 능력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 반대가 되는 거지.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 그치? 연초 잔액의 거래 요인, 그리고 비거래 요인. 거래 요인으로는 뭐가 있냐?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가 일어났고 자산의 부채가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반된다. 그치? 자금 이동이 수반되는 게 거래 요인이야. 그럼 비거래 요인은 뭐냐? 경제적 거래가 아니야.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냥 평가되는 가치 변동만이 발생하는 경우지. 그래서 자금의 이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요인으로 자금의
그 비거래 요인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환율과 가격 변동, 환율 이해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격 평가 변동을 의미, 기타 변동. 그러니까 이 비거래 요인의 요인은 1. 환율, 두 번째 환율 이해의 가격 변수, 세 번째 기타 변동. 이것이 있다. 이 거래 요인,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증감을 통해서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그러니까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이런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의 기간 증감 조정을 통해서 연말 잔액이 작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국제 투자 대조표,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야.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냐?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해 평가가 변동된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아까 유량과 저량 이거 얘기했잖아. 그치? 흐를 유자라고 그랬어. 흐르는 양, 분당 5리터 이거였지. 분당 5리터. 거래 시점, 특정 거래 시점이잖아.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제 수지표, 그치? 국제 수지표는 그렇다. 근데 국제 투자 대조표는 언제 작성한다고? 연말에 작성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량 통계, 저수지의 물의 양, 다 찬 다음에 물의 양, 그러니까 50리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한다. 그치?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예시. 이건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유량은 5리터에 1분당 5리터란 얘기야. 흐르는 물이란 얘기야. 저량은 다 찼어. 흘러가지고 이제 저수지가 다 찼어. 그랬을 때 50리터.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둬야 된다. 별 3개짜리네. 아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게 돼. 그러면 국제 투자 대조표를 우리가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거래 요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거야. 이해되지?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활동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순대의 금융 자산이 감소하겠지. 그럼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되겠지. 그러면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겠지. 그래서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지. 그럼 환율이 상승하겠지. 그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 그치? 산업 경쟁력은 뭐라고? 경상수지 흑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금융 역량은 뭐야? 대외 금융 활동 투자 실적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경상수지와 그리고 대외 금융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